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앞서 소개받은 대로 이제 오늘 이제 일부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이제 ABO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브랜드 아마 조금 젊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마틴 킴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마틴 킴이라고 읽으면 아저씨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전 마틴 킴이라고 읽었는데 이거는 마틴이라고 읽지 않고 마땡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마땡 킴이라고 부르는 이제 브랜드인데 제가 왜 이 브랜드 얘기를 처음에 하냐라고 하면 이 브랜드가 파트너십을 정말 잘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이 회사는 2011년에 이제 그 김다인 대표가 30만 원의 돈을 가지고 블로그 마켓으로 시작을 했어요. 되게 작게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500억대, 600억대까지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제 공간 중 하나인 더현대 서울에 최근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빠른 이제 성공을 이루어낸 회사인데 땡킴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에 굉장히 이제 빨리 성공을 했는데 이 비결을 김다인 대표와 그 신문사에서 했던 인터뷰는 소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항상 많이 얘기하는 소통인데, 근데 저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하나의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나는 이게 뭔지 안다.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안다. 정확하게 아는 분이 계시면 제가 개인 사비를, 제 사비를 써서 커피를 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손을 드신 분이 없으시네요. 왠지 약간 조금 어려운 회사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회사일 수도 있어요. 이 회사는 하고 LNF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가장 이제 큰 사업은 브랜드 인큐베이팅을 하는 회사예요. 이 브랜드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가 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 인큐베이터 안에 보통 아기가 들어있죠. 근데 거기에 아기가 아니라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이 회사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브랜드들을 도와줘서 이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서로의 강점을 합쳐서 더 큰 시너지를 내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 하고 LNF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심히 이제 브랜드 디자이너들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조금 이제 시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본인의 이제 온라인 스토어에 태워서 내 판단이 맞는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 브랜드 디자이너가 정말 온라인에서 이제 그런 시장성이 있는지를 판단이 되면 오프라인 시장에 태우는 거예요. 즉, 그러면은 브랜드는 그 브랜드 자체로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고 브랜드 인큐베이팅을 하는 회사는 이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공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인큐베이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이제 시장성이 있지만 이제 좀 이런 자본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를 내 인큐베이팅에 넣어서 이 회사를 성장시키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디자인이나 그런 핵심 가치나 상품성은 있지만 초기 자본력이 없어요. 그리고 재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세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유통 과정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 줄은 알지만 경영은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막 어려운 투자 시장이라든지 이런 브랜드 시장에서만 이제 통용되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대한항공이랑 이제 조인된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카드에서 얼마를 쓸 때마다 대한항공에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그 마일리지를 통해서 나는 또 여행을 갈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콜라보레이션 그 콜라보레이션도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의 다른 브랜드들이 이제 서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면서 이런 브랜드들이 협업을 하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들에서 볼 수 없는 느낌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것들이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린 거는 바로 아메이와 저희가 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제 상생하는 관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메이의 파트너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간략한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very business to be successful has to serve people. That way, it's people helping people to lead more successful lives. As we move out into the world, it's going to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We develop a passionate and caring attitude. That means you'll be giving this rivalry. That's what drives us. Each person is going to have somebody to encourage and somebody to lift them up when they get down. That's what Amway's dedicated to. That where we go, you go, because we're partners together.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뭐 사업할 거 없을까? 뭐 주변에서 내가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거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화장품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누구나 쓰잖아요. 저만 해도 집에 가면 화장품을 막 잘 때 몇 개씩 바르고 자거든요. 그리고 당장 내가 조금 뭔가 접근하기 쉬운, 당장 저한테 반도체 사업을 해봐라. 뭔가 자동차 사업을 해봐라. 하면 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화장품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당장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뭐, 가격도 그렇게, 가격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해볼 만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화장품을 만들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가 이 화장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혹시 박민지 사장님, 잠깐 음소거 해제 가능하실까요? 네. 내가 화장품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까요? 음, 제가 만약에 화장품을 만든다면 저는 성분을 가장 많이 고려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어, 유해한 그런 성분들은 제하고 음, 만들 수 있는 화장품이 없을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분을 좋은 걸로 하게 되면은 좋은 성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가격이 좀 비싸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약간 조금 어떻게 해결해 보실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좋은 음, 제품을 쓴다는 약간 좀 어려운 일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분이 좋고 좋은 것들로 만들어질수록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도 또 매니아가 있지 않을까, 그 안에서의 또. 맞아요. 각자의 니즈가 다르니까, 어, 많은 방면에 초점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음,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사서 쓰는 화장품도 이거 하나를 만들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이름. 브랜드 이름이 있어야 돼요. 화장품이라고 적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이름도 정해야 되고, 화장품의 이름도 정해야 되고, 이 용기는 내가 무슨 재질로 만들 건지,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거고, 제형은 어떻게 넣을 거고, 뭐 그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걸 어떻게 유통을 할 건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인건비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과 관련된 법들, 영업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온라인으로 팔겠다라고 하면 통신 판매 신고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고려할 게 많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혼자 어떻게 열심히 해서 시중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판매가 다 안 됐어. 제가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만들었는데 700개밖에 안 팔렸어요. 그럼 300개에 대한 이 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OEM 같은 회사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화장품을 원하는 수량만큼 만들어주지만 그 역시 이제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이거에 대한 비용 처리나 매몰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들이 정말 많이 고민이 이제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1959년도에 만들어진 아메이라는 회사는 다른 관점에서 고민을 시작했어요. 회사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그 제품도 다 만들고 이 제품을 팔아줄 영업사원들도 회사가 그냥 고용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이 아메이는 품질을 좋게 만들고 합리적인 가격에 팔 수 있는 제품과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제품을 전달하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소비자들한테 마케팅을 맡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맡길 수는 없겠죠. 그냥 여러분한테 팔아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이러한 제품들을 좋은 퀄리티에 만들었으니 여러분들이 써보고 좋으시면 이거를 마케팅해서 전달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걸로 똑같은 거야. 회사는 회사가 잘하는 걸 하고 제품 전달과 마케팅은 고객이 직접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잘하는 데 집중을 하고 각자의 파트너십이라는 걸 통해서 회사한테도 이익이 되고 우리 같은 소비자나 사업자한테도 이득이 되는 방향을 이제 취하게 하는 거죠.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저는 아메이의 건강식품을 제가 직접 만들려고 하면 저는 만들지 못해요. 화장품 만들어 와서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성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지만 화장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전 만들 줄 몰라요. 왜? 화장품은 제가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근데 회사가 합당한 제품에 합당한 가격의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 주고 나는 이 제품을 이제 내가 사보고 이 제품이 이런 것들이 좋아라고 하면 이거를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즉, 아메이 회사와 나는 파트너십의 관계예요. 제조는 회사가 하고 마케팅은 내가 하고 이걸로 인해서 아메이 본사도 이득이 되고 나도 이득이 되고 서로 이제 상호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근데 나는 마케팅 같은 거 할 줄도 모르고 영업도 못해요. 음, 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신모 사장님 혹시 잠깐 음소거 해제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에 신모 사장님한테 아주 비싼 요트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드릴 거예요. 요트 하나에 막 5억, 10억 하는 그런 굉장히 비싼 요트의 판매권을 드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판매를 하실 것 같으세요? 우선 뭐 부자들이 어디 많이 모이든지 그런 네. 곳을 음, 찾아보려고 할 것 같고, 네. 만약에 그거를 팔아서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팔려고 무, 음, 무슨 방법을 쓰든지 어쨌든 팔아보려고 네네. 노력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게 내가 어떤 하나의 판매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판매권을 이용해서 나는 최대한 많은 이제 소득을 올리고 최대한 많은 판매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판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마케팅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마케팅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되게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케팅 행위를 매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친구랑 이제 가다가 친구가 이제 나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침 주변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그 감자탕 집이 있는 거. 그래서 친구한테 야 거기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진짜 맛있다. 내 친구들 거기 데려가 봐서 맛없다고 하는 애를 내가 못 봤다. 너 갈래? 이러면 그 친구는 거의 무조건 갈 거예요. 한 95%는 갈 거예요. 감자탕 못 먹는 뭐 5%는 빼고 95%, 95%는 이제 다 갈 건데, 이런 행위 자체도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케팅 용어로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런 데이터라든지 수치화가 된 자료가 아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달되는 마케팅을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을 할 줄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마케팅을 다 하고 계세요. 매일 하고 계세요. 내가 이게 마케팅 행위라는 걸 모르고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사실 요즘은 굉장히 좀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제 기법을 사용하느냐,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 뭐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요즘은. 요즘 이제 가장 뜨는 게 이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될 수 있고, 그로스 마케팅이라는 게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으로 나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거예요. 우리 제품,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우리 서비스 좋아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우리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게 결국 마케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단지 방법을 네트워킹 혹은 이제 말에서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런 바이럴 마케팅으로 마케팅 이제 방법을 한다. 요거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또 질문 던져볼까요? 효민 사장님, 혹시 마이크 음소거 가능하실까요? 아, 효민 사장님이 조금 어려우면, 혹시 수정 사장님, 박수정 리더님, 네, 박수정 리더, 네, 수정 사장님이 혹시 단골로 가는 레스토랑이 있으세요? 단골로 가는 레스토랑은 없는데 단골로 가는 네. 삼겹살집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삼겹살 집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삼겹살 집을 거길 자주 가시는데 그런 네, 제안을 했어요. 사장님이 어느 날 수정 사장님한테 와서, 수정 사장님, 우리 레스토랑 잘 이용하시고 맛있게 드시니까 수정 사장님이 오실 때마다 제가 5%씩 할인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수정 사장님이 이제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먹을 때마다 매출의 일정 부분을 커미션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더 큰 거, 더 중요한 건데, 만약에 수정 사장님이 나중에 요식업을 하고 싶다, 뭐 삼겹살 집을 차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이 제안을 수락하시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수락할 것 같아요. 왜 수락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너무 혜택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한테도 할인도 주고 어느 정도 맞아요. 인센도 준다 하고 나중에는 맞아요. 해보고 또 판매권도 준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냥 내가 뭔가 잃을 게 없는 제안이잖아요. 나는 네, 원래 이 레스토랑을 좋아했는데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갔는데 사장님이 내가 갈 때마다 혜택도 주고 너가 나중에 고깃집 차리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이제 약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메이가 이거랑 아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저는 예시름의 레스토랑을 든 것뿐이지 전체적인 사업의 시스템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업을 하고 계세요. 저도 지금 이 아메이를 투잡으로 뛰고 있고, 저는 심지어 이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쓰리잡을 뛰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본업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지만 많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부업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추가 수입. 그리고 뭐 인생의 이모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조금 추가 소득을 만들어 보거나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조금 행복함을 좀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부업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들도 역시 있어요. 혹시 승용순 리더님 잠깐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네, 만약에 승용순 리더님이 뭔가 추가적으로 다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 내가 뭐 다른 뭐 일을 해보고 싶다, 뭐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실 것 같으세요?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약간 크게 두 가지를 골랐어요. 첫 번째는 리스크.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나한테 위험 요소가 있는가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 이 두 가지에 이제 가장 큰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메이는 여러 가지 뭐 마케팅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가장 기본은 내가 써보고 알리는 거예요. 아까 수정 사장님한테 여쭤봤던 것처럼 어차피 내가 가는 고깃집인데 그 고깃집에서 내가 마케팅을 할 때마다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써보고 알리는 게 아미의 기본이고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전부 우리가 매일 쓰는 것들이에요. 샴푸, 치약, 칫솔 이런 것들 내가 전부 다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경제학적에서는 고정 소비라고 합니다. 치약 칫솔은 뭐 당장 다음 달에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양치를 안 하진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고정 소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것들을 이 아메이에 그대로 넣는 거예요. 내가 이마트에서 사던 칫솔, 치약 아메이에서 사고, 하이마트에서 사던 공기청정기 아메이에서 사고, 뭐 쿠팡에서 사던 뭐 샴푸를 아메이에서 사고,
이거 자체가 내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리스크가 없어요. 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품을 만들진 않아요. 저는 회사에서 잘 만들어준 제품을 마케팅을 하는 거고 제품은 회사가 만들어요. 아까 제가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1000개를 만들어서 700개를 팔고 나머지 300개를 못 팔았다고 하면 이 300개가 저한테는 리스크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걸 비용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아미 사업 같은 경우는 제품을 회사가 만들고 그 제반의 모든 유통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관리를 회사가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요. 이게 저한테 가장 제가 이 아미 사업을 시작했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메이가 뭐 어떤 회사인지만 잠깐만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메이는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해 있고 195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91년도에 영업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또 빨리 캐치를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우리가 그냥 내가 밖에서 들었던 아메이는 뭐 다단계고 뭐 약간 뭐 남들 피해주고 이런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1959년도에 만들어져서 이 비즈니스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건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에 도전을 하고 아메이 제품 쓴다라는 건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빨리 좀 캐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다 좋아요. 마케팅 이런 거 좋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 사업자들한테 돈을 줘요? 라고 여쭤보면 유통의 변화에 있어요. 옛날에는 기존에 우리가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면 총판, 도매, 소매라는 이제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갔어요.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는 광고비 들어갈 거고요. 인건비 들어갈 거고, 유통비, 뭐 관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늘어나지만 제품의 퀄리티는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또 누군가가 생각을 바꿨어요. 생산자에서 뭐 굳이 총판 도매 거칠 과정 필요 있냐? 그냥 바로 대형마트로 가서 내가 살 수 있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자는 더 편한 과정으로 이제 제품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아메이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갔어요. 대형마트 있을 필요 없어? 있어? 그냥 내가 바로 주면 되잖아. 내가 만들어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면 되잖아. 대신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 ABO, 마케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통 과정의 변화를 통해서 아메이는 이제 그 매출의 일부분을 우리 같은 ABO와 이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수익 구조를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설명드리진 않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 수익 역전 네 가지예요. 수익 역전. 내 위에 있는 스폰서가 나보다 먼저 했고, 나보다 매출도 많지만, 내가 수입을 더 많이 가져가요. 그 이유는, 아메이는 먼저 가입했다고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가입했더라도, 내 노력에 대비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 위에 있는 스폰서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내가 회사에서 내 과장님, 내 부장님을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과장님, 부장님보다 돈을 못 받는데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되게 신기한 겁니다. 이거에서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익표는 이제 약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이 아메이는 가장 좋은 게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만큼 성공하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제품을 전하고 이 제품을 접하고 제품은 좋은데 나는 사업은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소비자로 남아 계시면 되고 이거 좋네. 그냥 뭐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그냥 소소하게 용돈만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거가 빅 비즈니스다. 나는 이 사업을 크게 봐야겠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목표를 세울지에 따라서 회사와 팀은 저희를 도와줄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파트너십의 기본이니까요. 내가 잘 돼야지 회사가 잘 되는 거고, 회사가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세우면 회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이 핀은 이제 아메이에서 사용하는 핀인데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다이아몬드는 중간이에요, 사실. 그 다이아몬드 위에도 뭐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트리플 굉장히 많은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성공하고 싶은 대로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다이아몬드 못 갔다고 뭐 너 왜 다이아몬드 못 갔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파이어까지 성취하고 싶으면 사파이어까지 성취하는 거고 에메랄드까지 성취하고 싶으면 에메랄드까지 성취하는 거예요. 내 꿈의 크기, 내 노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 핀이 정해진다는 게 저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핀을 잠깐 보여드린 거고 아미는 크게 이제 소득이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매달 나와요. 왜? 생필품은 매달 쓰거든요. 어떤 생필품을 사는지에 대한 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매달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소득이 매달 발생하고 생필품의 소비의 범주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생필품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평생 소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달 매달 신제품이 나와요. 저희 지금 퀸 TI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매달 증가하는 소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속이라는 단어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효민 사장님, 잠깐 가능하신가요? 네, 혹시 그 얘기해주세요. 상속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자녀에게 나의 네.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상속 음, 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대략 상속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인데, 한 어느 정도 세금으로 나갈까요? 상속세, 내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최소 몇 천 아닐까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네네. 재산이나 자식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도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기는 한데, 일- 일반적으로 어, 한국에서의 소득세는 그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20%에서 50%의 비중이 나와요. 내가 자식에게 10억짜리 건물을 물려주고 싶으면 현금으로 5억을 내야 돼요. 그 5억이 없다라고 하면 대출을 해서 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조금 세금 쪽으로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상속세가 없다라는 이거에 굉장히 좀 메리트를 이제 진짜 상속세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왜냐면 이건 플랫폼이잖아요. 이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이거를 확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혹은 원하는 그런 단체한테는 제가 이제 상속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 소득은 이 네 가지의 이제 중요한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사회에 계시겠지만 다 경쟁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요즘 이제 뉴스 보시는 분들은 그 의대에 이제 증원한다고 굉장히 좀 사회가 시끄러운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의대 늘린다고 하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늘리지 말라고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에요. 보장은 되어 있는 직업이지만 그 의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노력해요. 밤새서 공부하고, 커피 터지게 공부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치열하게 또 내부에서 경쟁도 하고 이직도 하면서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삶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인가? 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생각을 아메이에 와서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미에 와서 정말 재밌는 걸 느꼈는데, 제가 뭘 해도, 사람들이 다 잘했다, 잘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강의를 제대로 못해서 사람들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봤더니까 아메이는 파트너십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아메이 안에서도 경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경계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저 사람 저거 되게 활용 잘한다. 나도 조금 저렇게 해볼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메이는 우리 여기 계신 팀끼리 협력을 하면서 회사와도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고를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이 하나의 키워드로 오늘의 강의를 설명을 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스폰서하고도 협업하고 같은 이제 형제레그
사장님들하고 협업을 하고 아미 본사와도 협업을 한다. 그럼 그 협업을 나타내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같이 모이는 것들은 시작을 의미해요. 우리 여기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각자 가지고 있는 꿈이라든가 각자의 현재 상황들은 다 달라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성공을 원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결국 성공을 의미한다 이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성공자의 반열에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면 저도 여러분들의 이제 파트너로서 함께 이제 파트너십을 이뤄나가면서 사업을 하는 ABO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완벽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